저는 사실 고음을 낼 때 거의 전투력을 갖고 내거든요.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진짜 정글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는 제 주변 지인들 얘기였어요. 야, 네 노래가 지나가는데 나오더라. 노점상에서 나오고 넌지 긴가민가 해갖고 가만히 있어서 끝까지 들어봤더니 네 노래더라. 이런 반응이 많았고, 노점상이든 카페든 뭐 옷가게든, 그리고 97년도에 그 라디오 방송국이랑 TV나 아니면 제가 LP판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래서 LP판을 통해서 이제 나이트 클럽이나 이제 다른 그런 곳에서 그때 당시에 돌려놨는데 그게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가 댄스가 한참 부흥하면서 갑자기 세대 교체가 되면서 60, 7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갑자기 댄스가 확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제 노래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노래들 사이에 제 노래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 노래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노래가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나중에 진짜 제가 봐도 가다가 들리고 맨날 네 노래가 들린다고 이제 전화가 오고 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다였어요. 나중에 뭐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새로운 두 번째 찬스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죠. 야, 이게 라디오에서까지 나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난 1집에서 망했고 97년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 아닌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왔던 건 앨범을 만들었던 그 유통사에서 지금 김현정을 찾고 있다. 방송국, 라디오, 그 외에 뭐 다른 어느 곳이든 간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찾고 있는데 이 가수를 찾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가수 김현정 씨 맞냐고 해서 에?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그녀와 이별을 부른 사람 맞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기 미안한데 여의도로 좀 오라고. 63빌딩.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모든 차트, 길보드 차트, 무슨 차트 간에 갑자기 차트 업 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본인이시냐? 예. 혹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고 싶냐? 그래서 두 말도 안 했죠.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랑 손을 잡고 새로 앨범을 다시 만들어서 해보자. 어떻게 해요? 앨범 뭐 녹음을 다시 한다거나 새 앨범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뮤직비디오 뭐 코디, 앨범 모든 걸 다 리셋해서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과거의 97년도의 김현정은 빠지고 새로운 98년도의 김현정으로 딱 해서 당장 시작을 하자. 근데 왜 이렇게 급한 거예요? 했더니 차트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찾고 있으니까 회사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찾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본인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아까처럼 물어보신 거죠. 지금 본인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막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98년도에 회사에서 97년도에 회사 대표님한테 김현정 씨를 우리 회사에서 하고 싶다.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냥 놔두긴 그렇고 우리 쪽에서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현정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계약 내용 그대로 이 계약으로 플러스돼서 이쪽으로 간 거죠. SBS 인기가요에서 98년도에 첫 데뷔를 했다고 볼 수 있고 1위도 SBS 인기가요에서 했죠. 매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타이트하게 힘들었던 건 그녀와 이별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2집 되돌아온 이별이 나왔거든요. 3개월 만에요. 그 전에 그 스파르타를 안 해놨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왜 힘들었냐면 그녀와 이별의 고음의 끝판왕이었는데 되돌아온 이별이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올려놨거든요. 그녀와 이별의 인기를 너무 많이 얻고 사랑을 얻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더 잘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와, 내 멘탈이랑 내 영혼이 어디 있지 챙겨갖고 가방에 넣기 힘들 정도로 좋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계속 가느라고 막 정말 저스트 두잇이었어요. 막 스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중저음대 노래들도 많고 미디엄 댄스나 발라드가 많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고음대 노래들만 선호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고음대를 들으면 이 가슴이 확장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확 열리는 그 시너지랑 판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고음이 안 돼도 낼 때도 그게 나올 때가 있고 들을 때도 나올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빡 터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리만족인데 제가 좀 안 올라가더라도 상대방이 올라가면 제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면 우와 저렇게 야 그러니까 대리만족 같은 게 있는 거죠. 누구나 고음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고음 종결자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음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만큼 고음을 했을 때 느끼는 이 값어치라는 게 대단하니까 특히나 고음을 잘 내는 가수들한테는 잘하는 부분을 살려야 되니까 고음을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고음을 낼 때 거의 전투력을 갖고 내거든요. 그냥 무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진짜 정글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노래가 잘 되면 무대에서 제가 그게 와요. 막 느낌이 와요. 관객들이랑 또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와서 타고 올라가는데 고음까지 이게 열릴 때는 온몸이 다 확장이 되거든요. 특히 고음은 이 두성을 통해서 머리 뒤에서 울리면서 상상을 하면서 뒷목을 열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막 그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사실 있거든요. 이 컨디션이라는 게. 그래서 고음이 복불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터질 때 우와 판타지가 이제 순간적으로 오죠. 근데 이제 노래가 끝나면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스스로 느끼죠. 나는 좋았는데 이거 관객분들도 좋았을까? 이거 듣는 사람 괜찮았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니터를 하고 나서 이제 좌절하죠. 난 좋았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다음번에 열심히 해야겠는 걸. 이러면서 또 연습할 때도 좋아 이거야 이대로만 하면 돼. 막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환희를 느낄 때가 있는데 특히 고음 파트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선 음악 자체가 신나고 흥이 나고 그리고 가사도 쏙쏙쏙쏙 바뀌고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그 빠른 BPM에 가사가 충분히 공감이 좀 되고 남녀노소나 다 똑같이 이별에 대한 애증이나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은 그냥 대비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요즘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누군가 갈증하는 부분들이 좀 시원하게 좀 통쾌하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좀 특색 있는 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제가 길고 키가 크고 그리고 뭐 다리도 좀 긴 것 같고 그리고 막 빡빡 질러대는데 막 화가 나서 승질 내면서 지르는 게 아니라 막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막 되게 센 가사인데 심지어 멜로디는 신난단 말이죠. 그런 반전이 있는 노래. 거기서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드라마든 영화든 모든 장르에서 이 반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 노래는 가사는 슬프고 가사도 힘들고 막 이런 내용인데 노래 자체는 빠르고 신나고 경쾌해서 뭐 이러니까 그런 반전적인 게 재밌고 매력있지 않았을까. 듣는 재미도 있고 춤도 추고 싶고 그리고 나도 이 노래 부르고 싶고 나도 이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포인트가 있는 포인트 안무. 제가 노래할 때나 뭐 자료화면 보면 아시다시피 떼창이라고 하죠. 다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포인트 안무 때는 또 다 같이 춤을 추고 이런 노래들이 있는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노래 중에 제 노래도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녀와 이별한 노래가 특히 더
사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